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수단 하게 되면 자동차를 비롯해서 항공이라든가 철도, 해양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자전거 퍽 좋은 교통수단의 하나이지요. 이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고 건강과 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해주고 레저와 저비용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가 더 조성돼야 하겠습니다만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현재 약 1,3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 사고이죠. 2016년도에서 2018년 3년 동안에 16,3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330명, 부상자가 17,265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앙선 침범이 10%, 그리고 신호위반이 8%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로부터는 약자입니다만은 보행자에게는 한편으로는 강자입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는요, 자동차와 충돌하게 되면 신체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가 되어서 작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또 그 후유증도 많이 남게 됩니다.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겠죠. 자전거는 시장 보기 등 가까운 거리 이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용의 자전거도 있습니다만은 출퇴근용으로 또 레저용으로 또는 자전거 매니아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만은 자전거 값도 20-30만 원대에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고요. 2010년부터 자전거가 자동차로 구분되어서 차로라고 하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로 타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도에서 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지체 장애인의 자전거는 인도에서 탈 수는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요, 자전거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여러 가지의 또 내용도 들어있고 처벌사항도 들어있습니다. 먼저 자전거 운전자의 복장을 통해서 안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모 착용입니다. 안전모 착용은요,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이전에 자전거 사고 사망자 대부분은요,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경우인데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경우 치사율이 착용 시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할 때 장갑도 끼도록 하시고요. 고글도 쓰세요. 이 고글은 패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만은 안전장비의 의미도 더 큽니다. 자전거는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는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눈에 먼지라든가 이물질이 들어가기 쉬워서 보호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글은 선글라스와는 좀 다릅니다. 고글은요, 눈 전체를 가려주도록 렌즈가 곡면을 이루고 있고요. 또 유연성이 있으면서 잘 깨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게 고글입니다. 그리고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도 하는 것도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중요하죠. 특히 야간에는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도 안전에 중요합니다. 또한 자전거에는 라이트와 안전등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안전장비이죠. 앞쪽의 라이트는요, 야간에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또 자동차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 의미가 더 큽니다. 또 안장 밑이나 뒤쪽에 다는 안전등은요, 자전거의 존재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대부분 접촉사고는요, 서로의 위치를 오판하면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나의 존재와 위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것이죠.
많은 자전거 사고가 운전 미숙과 부주의 때문입니다. 도로를 횡단할 경우 자전거 횡단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자와 같이 횡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 도로가 있을 때는요, 타고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또 주차된 차량 옆이나 뒤를 지나갈 때에는요, 속도를 줄이고 차량과의 간격을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갑자기 차량의 문이 열린다거나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나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주차된 차량이 후진으로 꽝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예측해서 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버스, 택시, 승하차장 정류장에서는요,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하십시오. 간혹 버스에서 갑자기 내리는 보행자와 충돌이 자전거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사고 중에서요, 제일 많은 것은 우회전할 때입니다. 차량과 거의 동시에 우회전하게 될 경우 인도 쪽에 바짝 붙이시고요. 차와 같이 우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여유를 갖고요, 일시 정지한 다음에 차를 보낸 다음에 안전하게 우회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교차로 앞에서는요, 주의해야 합니다. 교차로 전에서는 신호에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하고요. 또 직진할 경우에는 우회전하는 차량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퍽 위험한 것이 역주행입니다. 앞에서 오는 차량을 마주 볼 수 있다고 해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겠죠. 마주오는 자동차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충돌 시에는요, 그 부상이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이 역주행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핸드폰을 한다거나 일반 도로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가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우측 통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행자 모두 우측 통행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아직도 좁은 길이라든가 골목 등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자전거를 탈 때예요, 자전거 2대 이상이 옆으로 나란히 타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차로에 2대의 자동차가 옆으로 나란히 가서는 안 되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한 그룹으로 주행할 경우는요, 긴 대열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 방해와 위협이 되는 것이죠. 자전거 세대가 한 줄로 주행한다고 했을 때 세워놓고 길이를 재보면요, 버스 한 대 이상의 길이가 됩니다. 5대에서 10대 정도 단위로 나누어서 충분한 공간을 두면서 그룹 주행하는 것도 안전하기도 하고요, 또 멋져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에서 다른 자전거와 속도 경쟁을 하지 말고요, 뒤따라오는 자전거나 차량에 양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전거에서 방어 운전은 가끔 뒤쪽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일일이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뒤쪽에 귀를 좀 세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상황을 파악하고 가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추월을 할 경우에는요, 앞 자전거의 양보를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추월을 해야 되지, 무리한 추월을 하게 되면 사고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 무리한 추월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무리한 추월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또한 간혹 생활용 자전거를 타면서 강아지 목줄을 핸들에 걸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핸들 조작의 방해로 사고가 납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음주 자전거도 심각하지요. 막걸리 한 잔으로, 맥주 한 컵으로 만약에 음주 측정으로 인해서 음주 운전자가 된다고 한다면요, 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막걸리 한 잔과
맥주 한 컵을 20만 원의 벌금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음주 자전거는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금물이지요. 자,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야 된다고 하는 거 도움 되셨나요? 좋아요와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박래호TV 다음 편에서는요, 자전거 법규와 위반했을 때에 처벌되는 내용과 자전거 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에 가치 있는 자전거 생활, 사고 없는 자전거 문화를 바라면서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일 오늘 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